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워왔지만 이제는 자식들 손에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모님은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지만 자식들은 이를 결사반대하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과연 부모님은 자식들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맑고 푸르렀던 어느 봄날, 노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도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젠 조금은 편하게 지낼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며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노부부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처음에는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에서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실버타운이라니요?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딸 역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저희랑 같이 계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아들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다들 바쁘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실버타운에 가면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러나 자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입주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노부부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정리해서 가려고 한다. 그 돈이면 우리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단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하신 결정 같아요. 집을 처분하신다니요? 그럼 저희는요? 부모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속뜻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집인데, 어머니, 그냥 두시죠.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정리할 거 아닙니까? 노부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문제를 염려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우리를 위해 살고 싶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부모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실버타운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야 본론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보다 자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편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들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란다. 그러나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가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작은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되지. 우리가 실버타운에 가는 게 왜 너희한테 문제가 되는 거냐? 그 순간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처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실 유산도 생각해야죠.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반대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아끼고 모아온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사랑이 아닌 유산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노부부는 깊은 침묵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꺾기 위해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자식들의 반응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는 듯하던 태도가 점차 변하면서 부모님의 생활을 하나하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시장 좀 다녀왔다. 무슨 시장이요? 누구랑요? 어머니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외출하는 것조차 보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걸 왜 묻니? 아니, 요즘 사기가 많다니까요. 어머니, 혹시 누가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찾아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내가? 형이 그러던데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어머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요즘 들어 왜 자꾸 나를 감시하려 드는 거냐? 감시라뇨,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아들은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그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기 많이 당하신대요. 실버타운 같은 곳도 요즘 문제가 많고요.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는 내 결정을 했고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래도요,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건 아닌지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요즘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작은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고 통장 관리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부모님의 정신 건강을 문제 삼아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큰아들은 짐짓 미안한 척하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연세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내가 안심이 되겠니?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통장 관리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행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은 재산을 가진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게 죄인가 봐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이제 부모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답답한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을 반대하는 건 익숙해졌지만 손주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손주, 뭐 하고 있나?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랑 통화하지 말래요. 어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귀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엄마, 애한테 자꾸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순간 어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서늘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가시면 저희도 이제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고요. 아이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은 손주까지 볼모로 삼겠다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안 파시면 저희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이용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까지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죄인가 보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직접 손주를 보러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반쯤만 연 채 싸늘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기보단 저희 결정이에요.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말이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실버타운 가시면 어차피 저희랑은 상관없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한 채 어머니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어릴 적 아들은 한없이 해맑은 얼굴로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아들마저 부모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골목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복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은 단지 재산을 가진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게 죄인가 봐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은 깊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를 이용해 협박하던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산을 가진 존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실버타운 입주를 위한 준비를 서두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큰아드님이 며칠 전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은행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고객님의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계좌를 왜 보호자가 확인합니까? 은행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며
혹시라도 재산을 잘못 관리하실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감시하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계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좌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권한을 신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자 권한? 어머니는 속이 울렁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부모님을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계좌 앞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보호자 권한 신청 절대 승인하지 마세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다만 혹시라도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변호사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은행을 나온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바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상담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저희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자식들이 저희의 실버타운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득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보호자 권한을 신청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권한이라면 부모님의 금융 및 법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이것을 얻으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은행의 보호자 권한을 차단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 및 위임장을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이런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서류를 하나 들고 와서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노후 자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서류인지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재산 이전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제가 그런 서류에 서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동의한 것이 됩니다. 즉,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요? 네. 지금 이 단계에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선 자녀분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보호자 권한을 신청하려 했다는 은행 기록을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위협적인 발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도 증거로 남겨두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분들이 다시 집을 팔라고 강요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신 명의를 변경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법률 사무소를 나온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쩔 생각이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실버타운을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고 결정해야 해요. 자식들이 뭐라 하든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곳인지 직접 보고 판단합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돈된 정원과 넓은 산책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곳일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구먼. 곧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문 예약하셨죠?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내부를 둘러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부모님을 실버타운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로비였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긴 입주자분들이 자유롭게 쉬면서 대화 나누는 공간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다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버지도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으니 덜 외로울 것 같소. 직원은 부모님을 안내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운동시설과 의료센터를 보여드릴게요. 실버타운 안에는 헬스장과 요가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요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 관리를 위해 요가와 스트레칭 수업이 매일 진행돼요. 아버지는 체력 단련 기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 운동 기구들도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해서 맞춤 운동을 도와드려요.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관리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나이 들어도 걱정이 없겠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의료센터로 가시면 돼요. 부모님은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입주자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아프면 가장 불안한데 이렇게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안심이 되겠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플 때마다 병원 찾아다닐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으면 훨씬 낫겠소. 어머니는 문득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부모를 돌볼 거라 했지만 결국 부모의 삶을 통제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곳이 될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은 직원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깔끔한 내부에는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매일 다른 메뉴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어머니는 한쪽에서 식사를 하던 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2년 됐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매일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으니 심심할 틈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집에 남아 자식들의 감시 속에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그때 한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반대하시죠? 어머니는 순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집 팔고 오겠다고 했더니 자식들이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제 고집대로 했죠.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실버타운을 둘러본 후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생각이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자식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 생각에 동의하오. 어머니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더라도 부모님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결정을 알게 된 자식들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버타운을 방문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기 위해 실버타운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알게 된 자식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강압적인 조치와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실버타운 다녀오셨죠?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딘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너희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냐?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괜한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버타운 못 가십니다. 어머니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팔 생각은 접으세요. 그 말을 남긴 채
큰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상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가 실버타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몇 시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은행에 들러 실버타운 계약금을 입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TM 기기에 카드를 넣자 화면에는 해당 계좌는 거래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 계좌가 왜 막혀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계좌에 보호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자 요청이라니요? 자녀분께서 법원에 보호자 지정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임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된 거란 말인가요? 네, 보호자 지정이 승인될 때까지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 돈이에요. 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자식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당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큰아들은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실버타운에서 내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왜 내 돈을 막아?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저희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겠지? 내가 우리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자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실버타운 얘기하면 우리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정신 감정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단순히 실버타운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설마? 어머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자로 지정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제야 어머니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우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해야지. 어떻게요?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어머니는 한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걸까? 자식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앉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당하기만 하던 나약한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법률사무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손끝을 맞잡고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자식들은 보호자 권한을 신청하여 부모님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모님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계획한 일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거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부모님은 담당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분 다시 오셨군요. 지난번 상담 이후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책상을 꽝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키워줬는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뭔가를 떠올린 듯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서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손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후자금 정리 서류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재산 위임장입니다. 재산 위임장이라니요? 쉽게 말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어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서명했으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것이 됩니다.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서명했으면 우리 집도 통장도 다 빼앗길 뻔한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건강상 판단력이 부족할 경우 보호자가 법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변호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지, 왜 부모님의 기억력 문제를 계속 언급했는지, 왜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보호자 신청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럼 우리 정신 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부모님께서 직접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어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자녀들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모든 법적 결정을 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변호사는 서류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서는 몇 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입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것.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우선 정신 감정을 받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두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 신청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협박했던 모든 내용과 증거를 확보하세요. 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싸울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당신답구려. 이제 부모님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단순히 실버타운 입주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보호자 권한을 얻어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부모님은 정신 감정을 받기 전에 먼저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건강한 상태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는 병원 입구 앞에서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오. 부부는 병원에 들어가 신경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들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의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억력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자식들이 저희에게 치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지력 검사, 기억력 테스트, 그리고 MRI 촬영까지. 부모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정상입니다. 연세에 비해 기억력도 아주 좋으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결과 공식 서류로 받을 수 있겠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진단서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 문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준비는 끝났군요. 다음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자식들이 보호자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에 대한 반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출석 요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고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자식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자식들은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법원에 보호자 신청 반대 서류 내셨죠? 어머니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냈다. 왜? 너희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냐?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 편하게 산다는 게 내 재산을 너희한테 넘기는 거냐? 그 순간 큰아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법원에서도 저희 말을 들어줄걸요?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난 병원에서 검사받고 정상 판정받았다. 큰아들은 순간 말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가 치매로 몰아갈 것 같아서 미리 검사받고 왔다. 진단서도 법원에 제출할 거다. 그 순간 큰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이러시면 우리도 방법을 달리할 겁니다. 방법을 달리해? 무슨 수작을 부릴 건데? 집에 찾아가서 직접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협박 다 녹음했다. 어머니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의 협박 증거까지 확보했군요.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만약 자녀분들이 강압적으로 나오면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자녀분들이 직접 찾아와 부모님을 협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군요. 부모님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곧 자식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계획한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러 왔냐? 어머니가 차갑게 묻자 큰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우리 말 들으세요. 작은아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부모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죠. 저희가 언제 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가져온 서류 변호사한테 다 보여줬다. 그게 뭐였는지 알고나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님을 도와드리려는. 위임장이었지. 우리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걸 우리가 서명했다면 우리 돈은 다 너희 거가 됐겠지. 작은아들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직접 보호자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보호자 신청 법원에서 기각될 거다. 내가 정신 감정 다 받아보고 왔다. 의사한테 정상 판정받았어.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 우리가 판단력이 없다고 증명하려고 했지. 그런데 실패했어? 작은아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우리한테 맡기시면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너희한테 맡길 이유가 없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큰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뭘 어쩔 건데? 그 순간 큰아들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자 권한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머니는 우리 뜻대로 살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너 방금 한 말 다 녹음됐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 협박한 거 경찰에도 신고할 생각이다. 그 순간 며느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가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작은아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진짜로 신고하면 우리 끝장이야. 그러나 큰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식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날 밤 부모님은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협박했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자식들의 보호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재산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추가로 자식들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자식들이 법적으로 더 이상 부모님을 괴롭힐 수 없도록 완전히 단절한 것이었습니다.
보호자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자식들은 부모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고 그가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뉴스에 우리 큰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TV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돈까지 빼앗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던 거겠지. 작은 아들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돈을 빼앗지 못하자 결국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몰락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국 이겼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됐소. 부모님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든 말든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실버타운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신문을 읽던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편안하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부모님은 비로소 평생 바라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자식들의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